자, 이제 2부로 들어가서요.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만기일에 완전 코미디가 있었죠. 예, 만기일 날 주식을 보신 사람이라면 아실 텐데 많이 빠졌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많이 빠져서 아마 주식 거래 하신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살짝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먼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차트만을 보면요. 그러니까 현재 월봉 차트만을 딱 보면 이게 10월 1일, 그러니까 10월 첫 거래일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10월 첫 거래일에. 근데 뭐가 보이냐면 전고점도 넘을 수 있고 전저점도 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은 전고점 너머에 있고 지지는 전저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봉을 기준으로 고점도 넘을 수 있고 저점도 넘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상화폐 쪽 이야기를 드릴 때도 지지가 전봉의 저점보다 낮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뭐냐, 2260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올라가면 238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 종가가 대충 2343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밑으로는 한 80포인트 정도 내려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있냐? 자, 일봉의 흐름을 볼게요. 일봉. 그러면 일봉에서 지난달의 저점인 2264.90을 제가 표시해 볼게요. 자, 2264.90을 딱 표시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보시면 날짜를 확인해 볼게요. 첫 거래일이 9월 28일, 10월 1일이 이봉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게 10월 첫 거래일이란 말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거래일, 이게 세 번째 거래일, 그리고 이게 네 번째 거래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딱 4거래일 만에 지난달 저점을 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만들어 놓은 저점을 21거래일이 있는데 그 중에 4거래일 만에 저 저점을 깼어요. 그럼 저점을 깬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 무슨 일이든 일어나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전봉의 저점이 지켜질 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전봉의 저점이 무너지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서 잘 보면 월봉의 지지에서 지지를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4번의 저 아래 꼬리는 월봉의 볼린저 밴드 PO 지지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방어하지 못했어.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는 누르든 올리든 자유. 예, 눌러도 되고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확신할 수 없고 내려간다라고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반드시 오르는 것만은 아니다죠. 저 4번 이후의 상황은 반드시 오르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4번에서 그 이후는 상승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알기로 이 A가 1번에서 4번까지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4번 봉을 가지고 저 주봉 하나를 그렸어요. 근데 주봉 하나가 저렇게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봉에는 지지가 전혀 없죠. 즉 B봉은 지지가 없어요. 네, B봉은 지지가 없어. 그래서 A봉의 저점, 예, 이 봉은 4번 봉의 저점이죠. A봉의 저점은 4번 봉의 저점이에요. 왜냐하면 4번이 금요일이었고 금요일의 저가가 그 주의 저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주봉의 저가는 4번이에요. 4번 봉의 저가인데 문제는 4번 봉의 저가가 깨지면 주봉은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주봉은 아래가 열린다고요. 그게 5번 봉과 6번 봉으로 따졌을 때, 예, 5번 봉은 4번 봉의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깼어요? 6번 봉이 깼죠. 그러니까 6번 봉이 주봉의 아래를 연 거예요. 주봉의 아래를 확 열었다고요. 열면서 어떻게 됐어요? 7번 봉이 만기일인데, 예, 쏟아져 내렸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재밌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 노란색이 보일 거예요. 노란색. 아까 이 노란색 선. 이게 뭐냐면 수급선이라 그랬죠? 아이고. 자, 노란색 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번 봉, 4번 봉, 5번 봉, 6번 봉까지는 수급선을 타고 내려간 거예요. 실제로 수급선을 타고 내려간 거예요. 저게 하락 랠리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7번 봉이 어떻게 되냐면 수급선을 타지 않고 그냥 밑으로 꽂았어요. 그러니까 벗어났죠. 자, 아까 설명해 드렸죠? 벗어나면 돌아온다고. 그래서 8번 봉에서 안으로 감았어요. 이제 느껴지세요? 밖으로 나가면 감는다고요. 밖으로 나가면 감으려는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7번 봉은 다우가 800포인트 이상 빠져서 만들어진 봉이에요. 근데 8번 봉은 다우가 500포인트 빠졌을 때 나온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800포인트가 빠졌을 때 4%가 빠졌는데 만약에 50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4%는 안 빠져도 2.5%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500%가 빠졌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초가 시작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풋을 막 담는 거예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풋을 담아요. 왜? 7번 봉보다 2.5%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1.5%가 올랐죠. 예, 저런 게 이격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가 얼마를 빼든 얼마를 오르든 기본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진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우가 그렇게 심하게 빠지 않았으면 7번 봉이 감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전날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돈 벌어먹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농간이 작용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개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번 주의 상황은요. 지금 월봉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월봉은 이번 달만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내 최저가죠. 1년 내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진 주가 중에 가장 바닥입니다. 이 이야기를 작년 12월 달부터 했어요. 그죠? 작년 12월 달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오를 수 있는 달. 그죠? 오를 수 있는 달 6월, 그 다음에 10월, 실패하면 12월까지 가야 된다고. 그죠? 근데 6월 달에 상승 실패했고요. 이번 달도 상승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달이 얼마나 감아 올리냐라는 건 무의미한 거고요. 아마 매수를 하시려면 12월 달까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실패하면 내년 3월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시는데 공격적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지금은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다음 주 모습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지지 없어요. 지지는 없는데 저항이 2220에 있어요. 2220.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보다 60포인트가 올라야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짜고 싶다 그러면 지금보다 60포인트가 올라야 됩니다. 대략 3% 정도 올라줘야 하방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방 세팅을 해야 되는데 주봉에는 지지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거래 불능 구간.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음봉으로 그리는지 양봉으로 그리는지 관찰만 해야 되지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다.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할까요? 이 봉 자체는 그냥 버려야 되는 봉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주는 그냥 관찰만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바닥을 잘 다지고 양봉으로 올라서면 그 다음 주는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초반에 주 초반에 올라갔다가 수요일 이후로 아래로 쳐 박으면 이거는 최소한 월말까지는 그냥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형태로 보면 다음 주에 양봉을 그리면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다음 주에 양봉을 그려주면 그 다음 주에 딱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올 거고요. 다음 주에 음봉을 그리면 그 다음 주도 매수 기회가 없고 그 다음 주도 없고 그 다음 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음봉을 그리면 3주가 더 필요해요. 매수하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아마 반등이 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172까지는 반등을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도 한 11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 건지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아래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 어렵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 둘, 셋 다음 주 제외하고
3주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지금 시간하고 추세를 다 합쳐보면 다음 주 포함 한 4주 정도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 14일이고 그러면 이번 달이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 주 포함, 다음 주 포함 4주면 12월 중순, 아니 11월 중순 정도 가야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행히 11월 달에 양봉 그리면 딱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1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굳이 매수 쪽에 큰 관심을 두고 접근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짧게 대응하시는 게 그나마 유익할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은 세팅 안 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삼성전자 거래를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삼성전자를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아마 삼성전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으로 가서 자, 이게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요 차트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코스피의 6월 차트랑 비슷해요. 코스피의 6월 차트.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월봉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보여주면 제가 비교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오케이. 됐어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로 가서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울게요. 하나 지우고, 두 개 지우고, 세 개 지우고, 네 개 지우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세요. 어떠세요?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게 삼성전자 월봉 차트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게 코스피의 6월달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의 현재 월봉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봉 포함해서 3개 전에 양봉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랫골이 있는 음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골이 있는 음봉에 저가를 깨는 음봉이 있어요. 똑같죠? 보이세요? 똑같잖아요. 동일한 형태죠. 그리고 똑같이 TO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자, 음봉이 난 뒤에 TO 저항이 내려와서 그걸 고가에서 얻어맞고 떨어지는 구조고요. 똑같이 삼성전자의 경우도 TO 저항이 내려와서 맞고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6월 달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6월 달에 인버스 2X를 샀잖아요. 제가 6월 달에 매매를 할 때 인버스 2X를 매수해 가지고 저 빠지는 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그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거는 오르려고 그리는 게 아니다. 위를 막았구나. 안 오르겠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매수한 가격이 44,150원이고 44,150원이고요. 판 가격은 46,370원 정도? 이 정도에 팔았어요, 제가. 자, 보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다시 캡처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지점 있죠? 여기 A에서 사서 요 지점 예, 요 B에서 팔았어요. B에서 팔았어요. 기보유자라고 했을 때 보유한 가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고요. 사실 더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인 건 맞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늠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이거 왜 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왜 샀는지 알아야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44,200원은 2017년 8월 달에 저가예요. 2017년 8월에 저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 7월 기준으로요. 지금이 제일 싸요. 이해되세요? 2017년도 7월 이후로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고. 그러면 비쌀 땐 사고 제일 싸면 팔아요? 그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비쌀 땐 사. 사람들이 2017년 7월 이후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다라는 거는 2017년도 7월 이후에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비쌌어. 근데 비쌀 땐 넙죽넙죽 산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싸잖아요. 그때보다도 싸. 2017년 8월에 저가보다도 지금이 싸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높은 거죠. 아니 270만 원일 때도 사고 280만 원일 때도 사고 250만 원일 때도 샀는데 지금 220만 원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파냐고요? 왜? 왜 팔아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싸게 샀으면 싸지면 더 사야 돼요. 더 싸지면 집을 팔아야 되고. 그죠? 집을 팔아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담보 잡혀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싸지면 팔아. 그럼 비쌀 때 왜 샀어요?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손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손절하면 현금이 확보되죠? 그러면 또 비쌀 때 또 사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식을 보유하면 손실은 갖고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내가 팔기 전까지는 그건 숫자 노름이에요. 근데 내가 파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파는 순간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내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땐 딴짓 못해요. 그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다른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파는 순간 내 손에 현금이 쥐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돈이 쥐어졌기 때문에 잊어요.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잊는다고요. 그리고 또 해. 나아져요? 절대 안 나아져요. 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았잖아요. 아니에요? 비쌀 땐 산다고요. 더가 이러면서 사요. 근데 싸지면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더 떨어져 하면서 판단 말이에요. 여기서 삼성전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얼마나 더 내려갈지는 몰라요. 가다가 빨리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땐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수 없어요. 중요한 건요.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아니라고. 사는 거지. 잘 사면 아무 곳에서나 팔아도 돼요.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이 44,000원이에요.
제가 매수할 때 가격이 44,200원이랑 44,050원에 샀어요. 제가 매수한 가격이 44,050원이랑 44,200원이라고요. 그럼 지금 가격에 팔았어도 손실이 막대하지 않아요. 0.3% 세금 내고 하나는 50원 손실, 하나는 200원 손실이에요. 나눠서 샀으니까. 그럼 다 합해봐야 1%도 안 돼요. 제가 이 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폭락했다고 느껴지는 판에서 이룰 수 있는 손실 1%도 안 된다고요. 세금을 포함해도. 왜? 싸게 샀잖아요. 이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은 매수한 다음날 4% 올랐어요. 매수하고 그 다음날에 4% 올랐고요. 팔 때까지 손실 구간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7%대까지 수익 갔다가 4.6% 정도에 정리를 했거든요. 문제는 4.6%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을 받아요. 300 얼마. 그러니까 한 5% 정도 수익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폭락이고 괴롭고 그렇지만 실제로 흐름만 잘 타면 싸게 사서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는 좋아. 액면 불안한데 그러니까 그날 액면 불안한다고 발표한 날 8% 올랐다가 제로에 끝났죠. 제 기억에 그날 8%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보합이었어요. 그럼 8%에 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호구예요, 호구. 매매는요, 규칙이 있으셔야 돼요. 본인이 매매를 하시려면 매매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셔야 돼요. 그 규칙이 없는 한 거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는 순간 과거의 습관과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거래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거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망해요?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다 망해요. 하이닉스도 망할 거고요. 포스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상장 폐지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근 시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심이라는 걸 굳이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사고, 정확하게 팔고, 그 다음에 왜 사는지 이유가 있고, 왜 파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맨날 비싸게 사고 싸게 손절하는 거예요. 주가가 막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인버스 2X를 막 사담아요. 인버스 2X를 막 사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미쳤냐 그래요. 예. 그래 막 사담다가 다 담지도 못했어요. 분할해서 사고 있는데 지수가 3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빠져가지고 하루 만에 인버스 2X가 7%까지 올랐어요. 살 수가 없어요. 비싸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개미들이랑 다른 생각을 해야 기회라는 게 오는 거지. 개미랑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개미를 죽이기에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는 매수 기회가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걸릴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쵸? 한 달 안에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 삼성전자를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청산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난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삼성전자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위기가 생기면 생길수록 매수하기에 더 좋아요. 그죠?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어차피 우량 기업이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지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량 기업이 가격이 오르면 이미 가치가 다 반영돼 있어서 비싸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높은데 일시적으로 매출이 부침을 겪고 그런 형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우리만 사겠어요? 연기금은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어차피 지들도 익절하려면 끌어올려야 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고 돈을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돈만 있으면 주식을 사느냐고 바빠요. 그죠? 돈을 들고 있으면 이 돈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일단 사야 돼. 담아놔야 돼. 주가가 혹시 올라갈까봐. 근데 긴 시간을 한번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거래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실제로 거래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고요. 그러니까 거래할 땐 항상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넣었다 뺐다 그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시고요. 기회를 기다리시고요. 충분히 학습을 하세요. 기회는 보이는 자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볼 수 없는 자는 그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몰라요. 그게 기회라는 걸 모르면 못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훈련이 되는 게 먼저지 거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하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은데 내가 바뀌지 않는데 다른 게 바뀌겠어요? 그죠? 삼성전자 거래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봉을 다 버리잖아요. 이 봉은 이런 이유로 버리고요. 저 봉은 저런 이유로 버리고 계속 버려요. 왜? 나한테 맞는 정확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차님에게 비트코인을 추천했는데 안 사세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그죠? 리플 사시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데 안 사세요. 많이 이제 늦은 거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 기다려야 되는 정확한 가격과 시간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 제가 10월 달에 사고 싶어서 정해놨던 종목들이요. 다 망가졌잖아요. 제가 10월 달에 사고 싶어서 정해놨던 종목들 다 망가졌어요. 근데 한 종목도 매수한 게 없어요. 왜? 망가질 거라고 보였기 때문에 예, 매수에 뛰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다 공유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걸 다 공유해 드렸어요. 나는 안 살 거예요. 관찰만 하세요. 지수가 무너지네요. 관심 끊으세요. 기다리세요. 포기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셔야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 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만 한다. 다음 주는 관찰만 하세요. 관찰만 하시고 이게 내릴 봉이면 주봉이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을 그릴 거고요. 이게 오를 봉이면 지난주에 저점을 깨놓고 양봉으로 확 감아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봉을 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점을 깨고 양봉을 크게 그리느냐? 그러면 올라갈 생각. 그죠? 그게 아니야. 올라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작은 음봉을 그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내려갈 거면 화요일 정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올라갈 거면 화요일이 저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에 대한 시황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